당신이 오늘 신장 위구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막, 무슬림, 아니면 중국.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신장이란 말 자체가 청나라가 이 땅을 침략한 뒤 붙인 이름입니다. 새로운 영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중국의 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은 투르크계 유목민의 땅이었고 자유롭게 말을 타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고 자신들의 언어를 쓰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의 언어가 사라지고 그들의 종교는 범죄가 되었고 그들의 전통은 극단주의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에게 강제 점령 당하기 전의 신장, 아니 위구르의 진짜 이름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위구르의 땅, 오늘날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 불리는 이 지역은 사실상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광대한 타클라마칸 사막과 파미르구 원, 천산산맥과 같은 험준한 지형에 둘러싸인 오아시스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수세기부터 이곳에는 호탄, 쿠차, 카슈가르, 투르판 등 독립된 도시국가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중국보다는 인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하며 불교와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등의 종교가 이 땅을 오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한나라조차도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기껏해야 서역 도호부라는 명목상의 기구를 만들어 간헐적으로 외교 사절을 보냈을 뿐 그조차도 흉노나 서역 부족들의 저항에 막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위구르족의 시초는 기원 후 8세기 지금의 몽골 지역에서 등장한 위구르 제국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투르크계 유목민으로 한족과는 인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집단이었습니다. 위구르 제국은 강력한 기병 전력을 바탕으로 한때 당나라와도 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실제로 당의 반란을 진압해주는 대가로 당조의 황실공주와 혼인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840년 키르키즈족의 침입으로 위구르 제국이 붕괴되자 많은 위구르인들이 서쪽으로 이동해 지금의 타림분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위구르족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그들은 이주 후에도 투르크 언어를 사용했고 불교를 믿으며 오아시스 도시국가를 세웠습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한족과는 전혀 관련 없는 독립된 문명권이었죠. 10세기 무렵 이 지역에 가라한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슬람교가 도입됩니다. 투르크계 최초의 이슬람 왕조였던 가라한 왕조는 위구르 문화에 이슬람 색채를 덧입히며 종교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위구르인들은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권의 일원으로 존재했고 카슈가르 같은 도시는 학문과 예술, 종교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이 시기에 위구르인은 중국과는 무관한 세계에 이란, 투르크, 인도와 연결된 문명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3세기 징기즈 칸의 등장으로 이 지역은 몽골 제국의 서부 지역으로 변이됩니다. 하지만 몽골조차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차가타이 칸국이라는 자치적인 후속국에게 넘깁니다. 위구르인들은 이 시기에도 투르크어, 이슬람, 오아시스 도시 문화를 유지하며 한족과는 여전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슬람 세계의 일부로 살아갔습니다. 몽골 제국의 분열 이후에도 이 지역은 동차가타이 칸국, 야르칸드 칸국, 카슈가르 칸국 등으로 이어지는 무슬림 투르크계 국가들의 중심지였죠. 중국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오직 한 시점, 18세기 중반, 즉 청나라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1759년 청나라는 몽골계 준가라족을 멸망시키고 이후 위구르 오아시스 지역까지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새로운 국경이라는 의미로 신장이라 부르게 되죠. 그러나 청은 위구르인을 한족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교도이며 야만인 취급을 받았고 실제로 많은 위구르인 반란과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9세기 중반의 야쿠프 백의 독립운동은 카슈
카슈가르를 중심으로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 청을 몰아내려는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비록 청나라가 다시 이 지역을 진압했지만 지속적인 반란은 이곳이 자연스러운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인들과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에게는 잠시나마의 자주 독립 시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대 위구르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그를 민족 영웅으로 여깁니다.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수립된 이후 이 지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신장은 지리적으로 멀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해져 군벌 통치가 일반화되었고 소련과의 접경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3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된 것이죠. 이 국가는 중국과 완전히 별개로 이슬람 교리와 위구르 정체성에 기반한 독립국을 자처했습니다. 물론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부 분열과 중국군의 개입, 소련의 외교 압력으로 붕괴되었죠. 하지만 위구르인들의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4년 북부 신장에서 다시 한번 제2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이 국가는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카자흐, 위구르, 키르키스 등 여러 민족이 함께한 자치정부였죠. 실제로 카슈가르와 일리 등 일부 지역은 중국 국민당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독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인민해방군은 무력으로 신장 지역을 점령합니다. 제2차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의 지도부는 소련에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도중 비행기 폭발로 모두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중국 공산당이 암살했을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신장은 중국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점령된 것이 됩니다. 1955년 중공은 이 지역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자치는 이름뿐이었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한족의 대량 이주, 종교 억압, 언어 말살 정책이 시작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위구르 민족주의를 분리주의로 간주, 종교 지도자, 지식인, 작가, 언론인들이 체포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종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공의 특징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만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재교육 캠프라는 이름의 강제 수용소가 대거 건설되고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이 범죄 혐의 없이 구금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고문, 강제노동, 세뇌교육, 종교 포기 강요, 심지어 불임 시술까지 이루어졌다는 국제 증언이 속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한 부분이라 약간 자세히 파고들겠습니다. 중국이 위구르를 삼킨 이유. 신장 위구르 지역은 중국의 외곽, 그것도 거의 중앙아시아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겉보기엔 단지 넓은 사막과 민족 갈등의 상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에게 이 땅은 단지 변방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철저히 전략적, 경제적, 지정학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신장은 중국 전체 국토의 약 6분의 1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내 석유 매장량의 약 25%, 천연가스의 약 30% 이상이 신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탈인분지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대 석유 가스 생산지 중 하나이며 신장은 전체 석탄 매장량의 약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자립의 핵심 축입니다. 즉 위구르 지역이 통제되지 않으면 중국의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전략은 유럽까지 육로로 이어지는 거대한 무역망 구축 계획입니다. 그 핵심은 중국 서부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신유라시아 육상회랑인데 그 출발점이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카스와 코를라, 우르무치 등입니다.
이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무역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1대1로의 안정화를 위해 신장을 확실히 통제하고 중국화하는 것은 시진핑 체제의 국가 전략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중국은 단일 민족 국가조차 아니며 실제로는 55개의 공식 소수민족과 수많은 지역적 정체성으로 구성된 다민족 연합체입니다. 이것을 공산당이 폭력으로 통제하고 있을 뿐이죠. 어떤 계기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한족과 원수로 돌변할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구르족은 언어, 종교, 역사, 인종적 혈통 모두가 한족과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존재죠. 그들의 독립 움직임이 커질 경우 티베트, 내몽골, 광동, 심지어 홍콩의 자치 요구도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작은 분열도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위구르 민족주의를 테러리즘, 극단주의라는 단어로 포장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가고자 합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는 개별 집단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 민족, 언어도 공산당의 통제 아래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 점에서 위구르족은 이슬람이라는 초월적 종교 공동체, 터키, 중앙아시아와 연결된 문화 정체성, 외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까지 갖춘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특히 터키계 국가들과 혈연, 언어, 문화적으로 연결된 위구르인은 국제 외교에서도 중국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야만 하는 민족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계획적인 한족 이주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1949년 신장에서 한족 인구는 6%도 되지 않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죠.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경제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족 구성을 바꾸기 위한 전략입니다. 한족을 다수화함으로써 언어, 교육, 행정, 경찰력 등을 장악하게 하고 나아가 위구르인 자체를 소수로 만들고 무력화시킨 후 알짜배기 땅만 빨아먹겠다는 속셈인 거죠. 중국은 위구르 통제 문제를 두고 항상 테러 방지, 극단주의 대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왔습니다. 2009년 우르무치 폭동, 2014년 쿤밍 기차역 칼부림 사건 이후 위구르 전체를 잠재적 테러 집단처럼 낙인 찍고 그에 대한 대책이라는 명분 아래 재교육 캠프와 대량 감시 시스템을 정당화했죠. 하지만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강제 동화와 억압 정책이 낳은 반작용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문화적 학살을 정당화하는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민족의 언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역사도 뿌리도 중국의 프로파간다 속에 완전히 녹아들지는 않았습니다. 카슈가르의 낡은 골목에서 쿠차의 이슬람 학교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속으로 중얼댑니다. 나는 위구르인이다.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야. 이 영상은 그 이름조차 지워지려 하는 민족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통의 기록입니다. 신장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유진영의 지식인들은 중국이 멋대로 그어둔 그들의 영토 속 식민 지배와 폭력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